정우TV 시사 정론쇼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6월 7일 월요일 같은 수요일 정우TV 시사 정론쇼 심차게 활기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고! 네, 우리 미네르바님, 라기에바님, 하세네님, 나이스님, 네, 우리 준방님, 네, 들어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방송, 저는 다음날, 모니터링 하면서, 댓글들을 그때 좀 세세하게 다 확인을 하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규성맘께서 제2의 닉네임, 창국TV맘에서, 친정에 가셔서 오늘하고 내일의, 방송에, 저희 창국TV 방송에 참여를 못 하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창국TV가, 이거 편애는 아니고, 창국TV가 우리 규성맘님, 친정 나들이 평안히 즐겁게 나들이 하시고, 금요일날 방송에 뵙겠다라는 걸 방송에 우리 규성맘님께 전달해 드립니다. 뭐 이따가 재방송 이따가 보시겠죠. 친정에 가셔가지고 네, 편안한 즐거운 친정 나들이가 되시고 금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준방님 네, 오셨습니다. 창국TV 2023년 6월 7일 오늘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잖아요. 그죠?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고 우리가 어저께 샌드위치 현충일에 휴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월요일 같은 느낌이잖아요. 마음도 몸도 그냥 찌뿌듯이 무겁고 예, 그렇지만 힘차게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국TV 시사 정론쇼에서 발췌한 오늘의 시사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네,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저 기사에 먼저 접하셨죠? 한국이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됐습니다. 뭐 이거는 박수 쓸 일이죠.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다. 한국은 6일 어제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총회 비상임 이사국 선거에서 자 이건 비상임 이사국 자격 요 부분도 투표를 해 유엔 회원국들이 투표에 참여한 192개국이 투표에 참여를 합니다. 했는데 이 회원국 중에 180개국이 찬성표를 획득했습니다. 그러니까 192개국의 참가 회원국 중에 182표를 획득한 거죠. 비상임 이사국이 출석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이에 따라 한국은 2024년, 2025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이 됐다. 그러니까 내년하고 후년 비상임 이사국의 지위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개국, 아프리카에서 2개국, 중남미에서 1개국, 동유럽에서 1개국을 각각 뽑는 이번 선거에서 한국은 아태 지역이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잖아요. 아시아 태평양에 단독으로 후보로 나섰는데 아까 보다시피 192개국의 회원국 중에 189개국의 찬성표를 획득해서 내년 후년 24년 25년에 비상임 이사국에 당당히 선출이 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2013년, 2014년 이후 11년 만이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부터 97년 첫 비상임 이사국으로 활약한 것까지 포함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모로 그러니까 올해 유엔 대사 있죠, 우리나라 한국 대사 참 노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예. 첫 번째 제가 꼭지로 잡았던 부분은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비상임 이사국에 선출이 됐다라는 부분. 자, 두 번째 소식은 여러분 신문 뉴스 보셨겠죠?
시멘트값 인상 예고에 건설 현장 또 멈추나 긴장감 고조. 아휴, 모든 게 긴장감이에요. 그렇죠? 응? 정부가 발표하는 이런 부분에서 왜 국민들은 긴장을 해야 되는지요. 자, 시멘트 값이 있잖아요. 작년 2022년 9월 달에 이미 올랐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요번에 또 인상을 한답니다. 자, 시멘트 값의 인상의 부분에는 건설 부분에서 우리 아파트를 건설하고 건축 경기를 할 때 시멘트가 가장 핵심적인 소재잖아요. 시멘트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중소 건설사의 타격 더 클 수밖에 없어. 정부도 업계 상황 예의주시를 하고 있다. 예의주시만 하면 어떻게 하려고요? 또 금속노조나 이런 것처럼 또 이 건설업계에서 중소기업 시멘트 이쪽에서 또 파업하고 하고 한다 그래서 또 때려잡으려고요? 예의주시하고 있답니다. 자, 우려가 현실이 됐다. 시멘트 값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국내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NE와 3위 성신양회가 시멘트 가격을 인상하기로 했다. 명분은 전기료 값 인상이다. 그렇잖아요. 우리 서민들, 그렇죠? 우리 국민들. 전기료가 작년 한참 추울 때, 그렇죠? 난방비 오르고, 요번에 5월 16일자로, 그렇죠? 냉방비, 전기료가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부분이죠. 자, 그런데 시멘트 값을 올린다고 지금 아직은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올라가면은 뭐가 문제냐?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자, 시멘트 값 인상 후폭풍, 그죠? 전국 아파트 분양가 15.3%가 급등. 일단 시멘트 값, 그러니까 작년 9월 달에 이미 그 분양가에 대한 부분이 올랐어요. 지금 아시겠지만 부동산 가격이 전반적으로, 그렇죠? 전 정부가 해놨던 이 부동산 이 버블로 인해 가지고 그렇잖아요.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 지금 아파트가 안 팔려요. 남아. 맞잖아요. 그런 속에서 틈틈이 아시겠지만 전세 사기, 월세 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잖아요. 자, 이미 이 분양하는 입장에서는 있잖아요. 분양업체 요 부분에서는 15.3%가 급등을 시켜놨어요. 지금 이미 아파트 이거 분양하는 부분에서. 자, 지금 평당가 여기 있잖아요. 요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지방 구분 없이 아파트 분양가는 치솟고 있다. 이미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 분양업체들, 아파트 분양업체들은 대행사나 분양업체들이 있잖아요. 이미 아파트 분양가 자체를 상승을 시켜놨어요. 그럼 이제 아파트는 또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매수라든가 매수에 대한 부분이 극히 지금 절벽이고 없지만 분양가 자체는 안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가 오른 거예요. 원 분양 때부터, 분양 가격부터. 그럼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 아파트를 살 때 있잖아요. 아파트는 이미 또 가격은 올라 있어요. 5월 청약 일정에 돌입하는 광주광역시입니다. 광주광역시 상무 센트럴 자이. 광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전라도 광주 지역에 사시는 분들. 상무 센트럴 자이. 많이 이렇게 광고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전에 알았던 그 25평형, 그죠? 이 기준 분양가가 최대 9억 2,900만 원, 평당 2,800만 원에 달했다. 평당 2,800만 원입니다. 근데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평당 평균 분양가, 이건 서울이라든가, 그렇죠? 지방하고 구분 없이 1,753만 원으로 집계됐다. 평당 평균 분양가가 평당 1,750만 원입니다. 네. 분양시장 침체에도 아랑곳 없이, 당연하죠. 얘네들은 원가 자체가 상승했다는 이유로 올리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당연히 저기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올라갈 거고 전기료 상승으로 인해서 또 만약에 시멘트 값을 올린다 그러면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면은 이 시멘트를 쓸 수밖에 없는 이 아파트 건설업체라든가 분양가는 당연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뭐 서울이라든가 뭐 강남 뭐 이런 거 제외 강남은 더 이 올라가는 폭이 크잖아요. 뭐 강남 불패 어쩌고 그렇죠? 평균치가 서울이나 지방이나 그죠? 수도권이나 예외 없이 평당 분양가가 1,750만 원입니다. 이거 살겠습니까 이거?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일본이 지금 잃어버린 40년 아닙니까? 지금 현 우리 정부가 일본에 대한 것 때문에 이 기시다 정부가 그렇죠? 잃어버린 것 40년에 대한 이 부분이 많이 컴프레치가 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돈 때문에 국제적으로 오면 이 바다에다가 그렇죠? 이제 조만간에 7월 달에 방류한다 하지 않습니까? 130만 톤의 방사능 그 폐수를 그 처리 비용 때문에 한 2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 돈이 없다고 아끼려고 그 도쿄 전력 자체가 정확하게 2조 한 4천억 2조 5천억 3조 원이면 충분해요. 130만 배럴입니다. 130만 배럴. 지금 얘네들이 지금 저기 폐수 자체를 하고 있는 부분이 그걸 더 강화하고 도쿄전력이 주관해요. 그 폐수를 지금 관리하고 하고 있는 게 도쿄전력에서 요구했을 거 아닙니까? 일본 정부한테 이거 새로 저기 해야 되니까 돈 주세요. 돈 없다. 이래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해가지고 7월 달에 방류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2조 한 5천억, 4천억 이것 때문에 통탄할 일입니다. 얘네들 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인해 가지고 일본이 지금까지 이런 겁니다. 현 정부 이전에는 우리가 그 총생산 GDP부터 일본에 다 앞질렀어요, 여러분. 다 앞질렀어요. 일본이 옛날 일본이 아니에요. 그게 언제냐? 89년부터 시작한 부동산 버블, 거품 느낀 부분이 이게 붕괴되는 이 조짐이 보이는 시점에서. 그래서 일본이 확 무너졌던 게 89년부터 그 조짐이 우리 한참 올림픽 치를 때 있잖아요. 88년도. 이때부터 이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다가 91년도, 92년도 절정을 맞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최근에 보시게 되면 저기 2008년도에 글로벌 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미국발 뉴욕의 월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죠? 이 부동산 버블로 인해 가지고 나라 전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 원가가 치솟기 때문에 지금은 매수 자체가 드물고 그죠? 경제 규모가 이게 쪼그라듦에 불구하도 아파트 값이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주거 형태가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 형태가 85%가 아파트입니다. 나머지가 이제 잘 아시는 단독, 연립, 다세대, 다가구, 그죠? 타운하우스 이렇게 나눠지는 거거든요. 전국적으로 주거의 형태가 85%가 아파트예요. 가장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큰 돈이 들어가고 가장 그 부분이 걸림돌이 되는 이 부분이 아파트 사는 주거잖아요. 주거. 의식주에서 지금 의식 빼고 이 주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멘트 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거를 확대 해석한 부분이 아니라 그 일본이 그죠? 40년 전에 이미 43년 전에 잃어버린 지금 40년을 겪어서 부동산 버블 붕괴 있잖아요. 그 조짐이 지금 우리나라에 이것까지 지금 비슷하게 온다니까? 보인다니까요. 집은 살아야 되겠고, 그죠? 지금 대출금리 높잖아.
또 미국 연준에서 또 대출금 또 인상 자체가 또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집을 사? 대출을 받아. 그럼 어떻게 돼요? 대출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럼 나중에 금리가 상승해. 그럼 대출금리가 올라가. 그렇죠. 그러면 그 대출금을 못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차압이 들어오고 은행권에서 그 대출금을 회수하려고, 그랬을 때 집 자체가 또 막 이렇게 된 상태에서 내가 분양받고 대출을 받고 들어간 그 부분에서 훨씬 밑으로 하락되기 때문에, 경제 자체가 올스톱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모두 대출 받을 때 집 살 때 그 가계 대출, 그러니까 일반 신용 대출이라든가 카드 대출이라든가 그런 거 빼고 있잖아요. 집을 살 때 가장 큰 돈이 들어가는 게 집 살 때 그 대출이잖아요. 응? 이미 그 부분은 이미 2020년도, 2021년도에 있잖아요. 이미 그 아파트 집을 사면서 받은 대출금의 부채가 4천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미 2020년도, 2021년도 이쯤에 우리 가계 대출 부채 비율이 4천조 원 가까이 된다고 했을 때는 그게 경제가 더 나아지고, 그렇죠? 더 지고 해야지 그 금리에 맞춰가지고 삶 자체가 되고 돌아가는데 아니잖아요, 여러분. 2020년 1년 후부터 현재 2023년 6월 달에 이 현실 한번 보십시오. 그렇죠. 그래도 우려되는 바가 큽니다. 너무 큽니다. 부동산은 있잖아요. 10년 주기설이라 그래가지고 10년마다 화랑이 왔다가 또 침체가 됐다가 안정이 됐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은 부동산 그 침체기에 접어드는 그 부분은 우리 그 증권 있잖아요. 주식지수. 증권 지수 자체가 6개월 후행 지수가 부동산 경기 지수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주식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보세요. 눈에 보이거든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이 부분이 현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네, 문경지 의원님, 존경하는 문경님 들어오셨습니다. 네. 아니, 너무 이렇게 허겁지겁 오시는 거, 그러니까 제가 죄송스러워요. 문경지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방송 내용을 이 꼭지를 뽑으면서 상당히 좀 많이 우려되는 부분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그죠? 서울 지방 구분 없이, 평균 아파트 분양가가 평당 1,753만 원이라는 거. 네, 그렇습니다.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다음 꼭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들잖아요. 어저께 제가 돈 100만 원을, 그죠? 대출, 제3급, 4금융권 대출 플랫폼에 올렸던 어느 주부의 절박한 100만 원만 제발, 그죠? 글 알려드렸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도 했잖아요. 여러분. 모기지라는 건, 모기지론이라는 것은, 죽음의 저당이라 그래요. 죽음의 저당. 론이, 그죠? 대출이고 저당을 잡히는 거잖아요. 론이. 모기지가 죽음의 저당입니다. 우리는 땅덩이도 적고, 집도 부족한 있는 부분에서, 우리는 집에 대한 부분이 단순히 그냥 비바람 맞고, 그냥 주거한다는 이런 개념이 우리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집은 곧, 우리 그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알아왔잖아요. 집은 곧, 우리 가족의 모든 것.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 가정의 재산에, 그죠? 자산의 1등을 차지하는 게 집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땅덩이도 넓고 하는 그 부분이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렌탈식으로, 그렇죠? 왜냐면 충분히 있으니까, 집 자체도 있고, 땅도 넓으니까, 보통 걔네들 페이가, 줄 때도,
뭐 알바나 월급 할 때도 2주 단위로 끊어서 줘요. 그 페이 자체가. 그러니까 임대를 얻어 살잖아요. 살고 한 데는 집이 많으니까. 그렇죠? 땅덩이 넓고. 그러니까 단지 이거는 그네들의 그 유럽이라든가 미주 이네들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8개월 동안 열심히 일해서 잡을 해서 그렇죠? 일을 해서 나머지 3개월은 있잖아요. 열심히 일한 자 떠나랍니다. 나머지 1년 12달 중에 8개월을 일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3개월을, 아니 4개월, 3개월, 8, 9, 10, 11, 4개월을 휴가를 가요, 전 세계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평생을 집. 얼마나 집에 거품이 껴있습니까? 근데 지금 시멘트 값 상승한다고 그냥 예고는 했는데 이미 지금 분양가 자체는 이미 올라 있어요. 서울 지방 막론하고 이 부분이 우리 국민들 서민들에 와닿는 이 부분이 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 버블 꼈던 이 버블이 붕괴가 되고 했을 때는 일본이 1987년, 88년부터 조짐 보였다가 91년, 92년에 부동산 버블 붕괴 때문에 그죠? 망하고 망그러졌던 이 모든 게 그런 조짐이 그런 현상들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2021년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시점까지 우리가 경기가 더 좋아지고 삶이 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대출금이 낮아지고 했나요? 그거 아니잖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제가 이 기사를 접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시멘트 값은 작년 2020년 9월 달에 이미 올랐어요. 근데 지금 또 올린다고 하잖아. 정부는 그러니까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러는 거예요. 여기 지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진짜. 그 부분입니다. 자, 다음 꼭지 내용 좀 보실게요. 모기지가 죽음의 저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 대출을 끼고 산 거 집 하면은 가만있어 봐. 이 화장실 정도가 내가 들어가면 못 쉬겠다. 나머지는 은행하고 공동 소유야. 그렇잖아요. 100%다 돈 주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잖아요. 집이 부모님이 그냥 갑부여가지고 돈 많아가지고 주는 적이고 그 외에는 전부 다 대출을 끼고 사잖아요. 아파트들 집장만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이게 자칫하다가 부동산 버블이 왔을 때는 참 그게 좀 우려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진짜 고달프고 힘들고 이 비상식적인 이 지금 현재의 우리네 이 삶, 우리네 이 정부의 어떤 이 부분을 빨리 바꾸고 빨리 고치고 해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제가 내피셜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진짜로. 부동산이 아파트. 일반 국민 대다수가 집 하나가 가장 큰 그 가정의 가게의 재산이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제 이거 우리나라 얘기고. 최빈국 IT. 엄청난 폭우가 얼마 전에 내렸었거든요. 근데 지진이 또 나가지고 최소 55명이 사망했답니다. 그러니까 수백 명 부상. 이 IT가 섬나라거든요. 그러니까 도미니카 공화국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토를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같이 써요. 나라는 도미니카 공화국하고 IT로 이어집니다. IT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이 나와가지고 지금 규모 4.9 지진이 강태해가지고 현재까지 지금 이거 집하고 다 무너진 거 나오잖아요. 폭우가 나와가지고. 근데 이 IT에 대해서 이렇게 좀 봐봤더니 세상에나 2010년도에 있잖아요. 여러분 아실 거야. 모금도 하고 기억나실 거야. 2010년도에 규모 7.05를
IT 지진 나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저도 이제 성금인가 낸 거 기억 좀 나요. 근데 2021년 3년 이미 2년 전에 7.2의 규모가 났었어요. 이 IT가. 근데 IT가 지금 현실이 어떠냐면은 이 IT 저기 공업이 정보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무정부 상태입니다. 무정부 상태예요. 현재가. 네. 나라가 없어요. 나라가.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없어요. 무정부 상태면서 각종 기아와 배고픔과 그죠? 그 다음에 그 아이들 무정부 상태 때문에 테러리스트, IT 아이들 있잖아요. IT 인구가 1156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그 인구의 30%가 15세 이하래요. 네. 근데 걔네들 납치하고 잡아다가 있잖아요. 강제 노동 시키고, 일 시키고, 부녀자들 납치해가지고, 안 좋은 일 시키고, 지금 IT가 이 상태입니다. 참, 어찌나, 그죠? 아유, 안 되는 놈은 안 되라는데, 오늘 그 지진 이거 꼭지를 뽑으면서, 야, 자, 어떻게 이 국민들은, 그래도 1160만이 넘는 이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40% 이상이 15세 이하. 더구나 정부가 없어. 무정부 상태야. 참 처참합니다. 그죠? 응? 우리가 이런 어떤 아이템이나 이런 건 너무 이게 극단적이지만, 그죠? 과연 우리가 있는 정부는, 그죠? 정부는 있나요? 네? 그래서 이 IT가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찾아봤더니 무정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네.